예, 홍보선의 주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언론 인터뷰 잇따라 갖고 수사 기소 분리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 여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금수원박, 이걸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 직접 시작한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만큼 검찰의 사정에 다급한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의 저자시죠? 이현주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변호사님.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 밝혔습니다. 임기 4개월 정도 남겨놨는데 왜 이렇게 인터뷰 통해서 입장을 강하게 밝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이제까지 있던 일이죠. 왜냐하면 검찰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 조직의 권한을 뺏기거나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총장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왔거든요. 2011년 7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공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합의한 것과 다르게 됐다라고 하면서 물러났는데 이때 예. 자의로 물러난 건 아니죠. 내부에서 신망을 잃고 리더십 위기에 처하자 물러난 일이 있고요. 그리고 2012년 10월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제안한 한상대 검찰총장이 또 검난에 의해서 물러났었죠. 예. 그래서 총장도 그 조직의 권한을 지키는 항명의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찰 후배들 간의 커넥션과 신망은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부와 그 국회에 항거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에게 검찰권이란 신성 불가침의 것이잖아요. 예전에 왕권 신수처럼 검찰권 신수설이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헌법에 나오는 얘기고, 예.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죠. 예. 왜냐면은 예전에 해경이 하루아침에 해체됐는데 해경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거나 해경청장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항명을 했다거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검찰은 유독 이러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선 검사들도 사실 이 수사 기소 분리 이 주장에 대해서 검찰 내부 게시판 통해서 의견이 좀 늘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제가 검사라도 반발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네. 주인은 수사로 명성을 얻고 돕는 수사로 돈을 얻는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관 검사로서의 보직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는 이제 자기 정관 변호사로서의 수입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검사들이 인사에 목을 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만 정관 변호사로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사를 무마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지금 검사 정원이 2,300여 명 정도인데 정관으로서 수입이 한 명당 100억이라고 하면 23조가 걸린 시장이고 50억이라고 하면 한 11조 정도 걸린 시장인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죠. 검사들의 저항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저항이 이게 다 퇴임 이후에 검사를 그만둔 이후에 정관 예우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이다. 정관으로서의 수입도 그러고 어떤 조직이든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는데 그걸 환영하는 곳은 없죠, 당연히. 예, 거기에 관건은 수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총장 그 인터뷰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로 정치를 해왔다고 여기시는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이제 편향된 수사를 해왔다는 뜻인데, 예.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요. 이현주 변호사께서 좀 이전에 검사이셨고, 그러면 그렇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이 인터뷰에서 주장한, 기소 수사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 이제 이른바 부패 수사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 부분은 일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 공수처, 국가수사청, 중수청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견제를 하고 경쟁을 하면
오히려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지금 김학의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할 때 말입니다. 예. 이렇게 상하 수사 지휘권으로 지휘를 하는 관계에서는 경찰이 네. 신청한 체포영장 2회, 뭐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해서 도합 6번, 그리고 출국금지 신청 2번을 기각하거나 반려했어요. 예. 우리 검찰이 그래 놓고서는 뭐 부패가 만연한다, 뭐 창궐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글쎄요, 속아 웃을 일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현주 변호사께서는요, 지금 여권에서 특히 민주당의 이제 검찰개혁 특위에서요, 당초 애초에는 이 중수청법 또는 수사청법 발의를 지난달에 하려다가 지금 이번 주에 아마도 목요일에 하려다가 또 연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이거를 원래 당초 법안은 거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현주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이른바 검수완박,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지금 중수처 법안은 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 네. 중요 경제범죄 사건,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사건을 중수청에 넘겨준다는 거를 골자로 하는 건데요. 예.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위법 부당한 수사가 통제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수사는 본래적으로 인권 침해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확신하고 추궁하고 또 굴복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 수사를 하는 사람의 확증 편향 에 따라서 터널 시야를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적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까지 덜게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권을 이용한 딜을 이때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가령 한명숙 전 총리 1차 사건에서 가경욱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횡령행을 줄여주고 자본시장법 해외 재산 도피를 봐주고 이런 식으로 표적에 대한 혐의를 이제 유도해내는 이런 수사를 모두 해왔으니까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는 핵심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검사분들이요, 사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나와서 판사가 아니라 검사의 길, 변호사의 길을 택하지 않고 검사의 길을 택할 때는 보통 수사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현주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에? 수사를 지금 그래서 검사님이 그래도 수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수청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가거나. 네네. 네, 거기 가서 정의를 실현하시면 되죠. 네네. 결국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조직이 달라질 뿐인 거지. 이 변호사님 같아서는 이제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맞다. 그리고 이런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검사님께서 지금 나는 수사가 내적 손에 맞고 기소만 하는 것은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수처 지원하시면 되잖아요. 중수청을 가시거나.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현주 변호사께서는 중수청 만들어야 된다.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네, 일단은 첫걸음을 떼는 거고 이후에 부작용이나 미세한 조정은 나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막는 거는 구독은 무서워서 잠 못 담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시행된 건데, 그리고 또 공수처도 또 이제 아직 사실은 수사를 시작하진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국회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얘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수청을 만약에 설립할 거면 검찰 내부에 두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가능한 얘기로 보십니까? 그것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검찰청 안에 수사관으로 구성된 부서가 있거든요. 수사과라든지 조사과라든지. 수사과는 수사관이 검찰 아닌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하는 부서고 조사과는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서 검사실로 송치하는 업무인데 예. 그거는 그 중수청을 검찰 안에 두면은 지금 그 검찰 안에 부서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 예. 결국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도 검찰 안에 그런 부서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또 인터뷰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고 오늘 또 하나 나왔어요. 이제 새 인터뷰에서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더라도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통합한 반부패 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서 중대범죄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하자 이런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의견 좀 주십시오. 이 발언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예.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무시하고 나오는 얘기니까요. 저는 예. 뭐 경청할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고, 예. 그리고 뭐 미국의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사실은 같은 돈 받고 일을 더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검사들이 유독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는 예.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관 변호사에서 수입인 거죠. 예. 수입을 노리는 거죠. 네, 정관대우 수임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자, 역시 검사 출신이죠. 금태섭 전 의원 자신의 그 SNS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 겉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금태섭 씨가 예. 이전에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공수처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는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나는 줄곧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를 주장해왔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건 뭐 마치 의도가 다른 뭐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 숨은 의도가 뭔지 본인이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아무래도 자신의 친정이 검찰이니까 검찰을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검찰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게 되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진다. 부패가 창궐할 것이다. 이런 주장 좀 납득이 가십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김학의 사건에서 네.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예.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출국 금지를 모두 기각 발령한 게 검찰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을 것인데 출국을 시도하다가 뭐 공항에서 출국을 금지당했고, 근데 지금은 출국을 금지한 검사들 를 조사하고 있는 게 수사하고 있는 게 검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자, 경찰 얘기 좀 여쭤볼게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 대신에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런 지적에는 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뭐 자치 경찰과 뭐 수사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는 조직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에도 찬성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들과는 달리 경찰은 이때까지 검찰에서 뭐 충분히 수사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 경찰 간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검찰이 잘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공수처 중수청에서 수사할 것이고 검찰의 위험성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령 그 보복 폭행 예전에 하나회장 보복 폭행에 대해서 상급 경찰관이 부하 경찰관 수사 중단시키고 다른 경찰서에 자기가 수사 지휘를 하기 용이한 다른 처방서에 인처한 경우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해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부하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직무 배제를 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냐고 하면 없습니다. 예. 네, 이때까지 경찰의 부패 비리는 검찰에 의해서 잘 통제돼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지금 방금 청취자분 한 분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704님, 현직 변호사입니다. 현실은 수사권 조정으로 벌써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성의 없는 불송치 결정의 피해는 국민 모두의 부담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부작용과 미비한 점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착될 때까지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